안녕하십니까.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의 원호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흉통에 대한 외래에서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외상성 급성 흉통 환자가 입원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중에서 원인들은 가장 GI 프로블럼에 의한 것이 42%, 이스케믹 핫디즈가 31%, 체스트월 신드롬이 28%, 그 외에 심낭염이라든지 늑막염, 또 폐색전증, 폐암, 또 대동맥 질환, 또 대동맥 판막 협착, 또 대상포진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GI, 이스케믹, 그 다음에 체스트월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우선 환자를 만나게 되면 증상을 잘 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허혈성 통증이라고 하면 주로 무겁게 누르는 느낌 혹은 뭐 운동할 때 특히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면서 목이라든지 팔 등으로 방사가 되고 수분간 지속되고 잠깐 또 쉬면은 혹은 호전되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악화되지만 보통 편할 때 가만히 있을 때는 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통증을 우리가 전형적인 허혈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물론 환자들마다 좀 다양한 그런 증상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지를 또 감별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비전형적인 통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늑막성 통증, 기침에 의해 유발되거나 날카롭고 또 찌르는 통증, 어디 한 군데를 딱 집을 수 있는 경우, 뭐 어디 한 군데가 특별히 아파요. 뭐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짚을 수 있는 경우, 또 흉벽 또는 팔을 움직이거나 눌렀을 때, 또 압통이 동반되는 경우, 또 수시간에서 며칠 이상 계속 아프다는 경우, 또 아니면 수초간 아주 짧은 시간에 또 통증을 느낀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비전형적인 통증이 되겠습니다. 심장질환 중에서는 허혈성은 아니지만 심낭질환에 의한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심낭염이 생기게 되면 심낭에 있는 염증이 늑막과 이렇게 마주칠 때 좀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주로 흡기라든지 또 기침, 자세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들이 있겠고, 심근경색과 또 혼동되기도 해서 우리 흔히 흉통과 또 청진시의 마찰음, 또 심전도의 변화 중에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이 있을 경우에 또 삼출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심낭질환을 의심해 보게 됩니다. 또 대혈관성 질환인 대동맥 박리라든지 뭐 동맥류, 또 폐색전증 이런 것들도 우리 감별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환자들은 응급실로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폐질환, 예를 들면 기관지염도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 폐렴, 침범된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 키 크고 마른 남자, 젊은 환자분의 혹은 기저 폐질환이 있는 환자분에서 호흡곤란을 동반한 급성 흉통이 동반됐을 경우에 기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진을 하거나 그러니까 타진을 하고 또 엑스레이를 확인해 보면 기흉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흔한 건 위장질환인데 그 중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이 가장 흔한 흉통의 원인이면서 또 허혈성 심장질환과 감별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특히 밤에 악화되는 뭐 타는 듯한 느낌이 가장 전형적이고 목 부위 이물감을 호소하는 분도 있는데 그 외에 되게 다양한 양상의 그런 식도염 증상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환자의 그런 히스토리를 잘 감별을 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뭐 위장약, PPI라든지 피캡 같은 약을 줘서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식도경련이라든지 뭐 담낭염, 췌장염 이런 것들도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근골격계 질환도 굉장히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뭐 코스트 콘드라이티스 같은 경우에 한 군데 이렇게 포인트로 아프고 또 압통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경추 질환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질환인데 목 운동에 의해서 악화가 되든지 혹은 목을 한쪽으로 이렇게 돌릴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 또 경추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외 안 하던 운동을 해서 발생하는 근육통이라든지 대상포진이 또 한 가지 원인이 되겠고 감별이 쉽지 않지만 꽤 흔한 환자분들로 앵자이어티를 동반한 공황장애 혹은 불안장애 환자분들도 굉장히 흉통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평가가 환자가 처음에 이제 외래에 내원하시게 되면
일단 병력 총치를 꼼꼼하게 해서 흉통 양상을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 언제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지속되며 어느 정도의 악화 속도를 보이는지 혹은 좋아지고 있는지 그대로인지 또 어느 부위가 아픈지 양상은 어떤지 방사 부위가 있는지 악화와 완화 인자를 확인하고 동반 질환과 위험 인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신체 검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흔히 놓치는 그런 건데 뭐 시진이라든지 촉진, 타진 기본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우리가 청진을 해보는 걸 꼭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음을 듣고 또 심자음을 듣는 게 중요하겠고요. 가능하다면 경동맥도 한번 청진해봐서 이분이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는지 가능성이 높은지를 감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심전도와 단순 흉부 촬영을 해서 아주 기본적인 검사지만 큰 질환을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겠고요. 가능하다면 혈액 검사를 하되 심근효소와 동반된 심근효소를 포함한 그런 피 검사를 하게 되면 감별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를 찍게 되면 이런 환자를 보게 되면 빨리 응급실로 보내야 됩니다. ST 분절 상승이 동반돼 있고 굉장히 전형적인 안테리어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ST 분절이 여러 군데에 올라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급성 심낭염의 경우에 로컬라이즈 되지 않고 여러 군데에 ST 상승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심낭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 T웨이브가 굉장히 큰 톨T를 보이고 있는데 고칼륨 혈증일 경우에 이런 심전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렉트로라이트와 그런 피검사를 확인해서 고칼륨 혈증을 확인하고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런 환자들도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는 없는데 우연히 관찰된 또 흉통을 동반돼서 관찰된 이럴 경우에 ST 엘리베이션과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노멀 베리에이션으로 조기 재분국이라고 해서 얼리 리폴라라이제이션으로 우리가 젊은 환자분들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정상적인 심전도의 한 가지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뭐 보통 CPK와 CKMB, 트로포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요새는 하이 센시티브 트로포닌이 굉장히 센시티브가 높고 그 트로포닌의 그 변화에 따른 혹은 상승에 따른 허혈성 심질환의 감별에 유효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운동부하 검사를 외래에서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그 다음에 정확도 예측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동반돼서 또 증상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운동 부하 검사를 해서 허혈성 심진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초음파도 굉장히 중요한 툴인데 판막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심낭 질환이라든지 부분 심근 운동 저하를 확인해서 허혈성 심질환 유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으나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검사를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특히나 중형병원 이상 혹은 가능하다면 CT가 있는 로컬에서 혹은 외래에서 CT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특이도도 상당히 높은 검사 방법으로 요새는 흉통의 감별을 위해서 카디악 CT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증례를 보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증례는 43세 남자 환자입니다. 3달 전 당뇨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는 하지 않았고 걸을 때마다 왼쪽 가슴이 아프다라는 증상으로 왔고요. 약간의 비만이 있었고 혈압도 약간 높았고 A1C 높고 LDL도 목표치보다 높았습니다. 예전 심전도가 있으면 그 심전도와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한데 자세히 보시면 예전 심전도에서는 2, 3에서 ST에 큰 이상이 없었으나 이번 심전도는 이전과 다르게 ST 디프레션이 관찰돼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었고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여기 협착이 관찰돼서 스텐트로 이렇게 잘 치료한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여자 환자고 65세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3일 전부터 지속되는 통증이고 계속 아프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옆에도 아픈 것 같고 잘 모르겠다라고 오셨습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고 리스크 팩터는 없었습니다.
심전도는 보시는 것처럼 특이 소견은 없었고요. 이 환자의 시각 진찰을 했을 때 이것은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적인 헤르페스 조스터 양상을 보였지만 우리가 꾸준히 아픈 한 곳에 로컬라이즈된 통증의 경우에 우리가 보면 수포가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헤르페스 조스터 쪽 대상포진을 진단해서 굉장히 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별 진단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라 놓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세 번째 증례는 72세 남자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아스피린으로 복용하고 있는 그런 하이리스크로 관찰되는 이런 환자분이고 담배도 피시고 있었습니다. 음주 뒤에 갑자기 흉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계속 왼쪽이 뻐근하다라는 게 있었고 신체 검사에서 갑자기 암통을 통반한 통증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엑스레이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카디악 엔자임도 정상이었고 약간 OTPT 올라 있고 크레아틴이 올라 있었으나 이는 원인이 될 수 없겠고 우리가 근데 그 심전도도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통 소견이 좀 이상해서 우리가 립 시리즈라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아마 술을 드시고 어디 넘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계속 컨티뉴이티가 없어지는 리프랙처, 멀티플 리프랙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과 또 청진 병력 정치, 그 다음에 이런 촉진 같은 게 신체 검사가 간별 진단에 도움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33세 남자가 되겠고요. 종아리 근육 통증으로 약간 반기부스 같은 걸 하고 있던 분이고, 물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긴 합니다. 갑자기 흉통이 발생했고, 보니까 카디악 엔자임이 마일드 엘리베이션이 있어서 응급실에서는 론스템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우리가 심전도를 찍었더니 사이누스 타키카디아 있고, 초음파를 했더니 RV가 이렇게 커져 있고, 풀모너리 프레셔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풀모너리 엠볼리즘을 생각하게 되고 역시나 D다이머도 올라가 있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CT를 찍었더니 폐색전증이 관찰이 되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증례가 되겠고요. 85세 남자입니다. 환자분이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이제 가족들이 걱정되니까 이제 응급실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심전도에서 약간 우각 차단과 트로포닌이 마일드 엘리베이션이 있었는데 괜찮다고 하고 퇴원했는데 약간 또 가슴 답답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내원했습니다. 약간 우측 흉부에 통증이 있었고 약간의 호흡곤란이 동반돼 있었고요. 담배를 피고 있던 분이. 압통은 특별히 없었고 심잡음은 정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심전도 찍었을 때는 RBBB 소견이 있었고 엔지오를 했는데 엔지오도 특별한 소견은 없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엽에 이런 지지오 패턴의 폐 병변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CT에서는 이런 메스가 관찰됐고 이 메스로 인한 렁캔서, 스퀘이머스 카시노마가 관찰이 됐고요. 이 캔서 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테이지가 높아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통이라고 하면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평생 뭐 20에서 40% 정도의 사람에서 발견된다고 하고요. 진단 기술이 발달했지만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초기에 간별 진단에 정밀한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이 간별 진단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위험 인자부터 확인해서 이 사람이 이스케믹 핫디지즈의 그런 하이 리스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또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심전도와 흉부 X선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흉통의 간별 진단, 외래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진단의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